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종성입니다. 25번 실패한 부동산 정책 고집하는 대통령,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기 좀 자세한 것 같아서 좀 더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봐 드릴게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각은 취임 초와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이 구태의연하다. 먼저 투기 세력의 집값 급등을 조장했다는 인식인데요. 정부는 2017년부터 틈날 때마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투기 세력이 누구를 뜻하는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의미하는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자를 의미하는지, 혹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투기 세력이란 점입니다. 강남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가 집을 팔라는 강요에 공직을 그만둔 청와대 수석, 전세를 끼고 서울의 흑석동 요지에 상가주택을 샀다 다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직에 물러나 비례대표 국회에 입성한 현직 국회의원, 청담동에 집을 사 전세로 내준 뒤 보증금을 팍팍 올려 전 청와대 실장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기 세력에 정책 실패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정권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서도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비판입니다. 실수요자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단 주택 매입을 원하는 무주택자로 그 범위를 한정 지어보자. 이들은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 학교 등 편리한 입지에 지은 집값이 비싸다. 둘째,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주택 매입을 하니 대출이 꽉 막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현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실수요자 보호로 강조했지만 정책은 정반대로 펼쳐졌고요. 서울 중심부 혹은 서울의 외곽 요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틀어막았습니다. 주택은 충분하며 신규 주택 공급을 집값만 자극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몰려드는데 새집이 공급되지 않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대출 문제도 정책 실패입니다. 입지가 좋은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자금의 대출을 꼭 조임으로써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공공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는 것만 민간 개발과 달리 개발이익 상당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공공주택은 싸고 빠른 공급 초축을 맞추므로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고급 주택을 짓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공공주택의 장점인 빠른 공급마저도 공공주택 공급 80% 이상이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리 의혹에 휘말리는 바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요. 국민의 재산권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입니다. 문 대통령의 민간 주택 공급을 더해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부분도 논란거리입니다. 마치 민간 주택 공급을 원하는 것처럼 표현했던 것입니다. 부동산 11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 4만 4,661가구를 정점으로 2020년 2만 2,825가구, 2022년 1만 6,599가구로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은 멈춘 상태에서 이 같은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기 신도시 역시 제대로 추진되어 일러도 5, 6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이 설정한 아젠다에 매몰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주택자 따라 불안감이 떨어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며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물건을 갔죠.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재보궐선거에 죽비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기존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시민들은 진짜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에 반영한 것도 남은 얘기 동안 대통령이 해야지 책무이다. 이렇게 김동훈 부동산부 기자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요청했는데 할 일은 택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붙일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정권 뺏길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빈수의 입주 목표의 13%에 그쳤다고 하는데 여기 봐보시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땅 가격이 있으니까 건설비도 있고 싸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어쩐지 안 되더라.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4년새 6배. 2017년에서 18년은 15대 1, 2020 임기 2년 차 2018년에서 19년 25대 1 보통. 그다음에 임기 19년에서 20년 임기 3년 차 44대 1. 그다음에 임기 4년 차 94대 1.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최전 당첨 가점이 65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때 주거용 불가 확인, 불법방속이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재산세 깎아준다지만 6억 넘어가면 못 받는 주택 경기도만 해서 2배입니다. 12만 2,800가구에서 24만 한 5,500가구 이렇게 되어지네요. 재산세 깎아준다지만 재산세 6억 이하만 깎아주는 거고, 일반 중산층이 사는 주택도 공시지가가 다 6억을 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76만 가구 육박이 전국 최다고요. 세종은 2만여 가구로 46배 증가했고요. 울산도 56배 늘어난 3천여 가구고요. 올 재산세 징수 6조에 육박하였답니다. 문정부 출범은 4년째 47로 늘어 정치고 재산세 특례 인하 대상 9억이라 늘리는 법안 발의, 대상 확대 땐 탈락 가구 절반이나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상위 1%만 매긴다던 종부세는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16억, 2009년에 8.2%,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폭탄 시민 구할 특단 대책 절실하다. 지자체들 재산세 강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산세 감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고요. 늦어도 이달 중 구체 계획이 나올 듯합니다. 구청장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 좀 고민해야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 있습니다. 민주당 구청장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 것이 관전 포인트고요. 정책 약발 안 받는 서울 집값 실거주 주택 입지 옥석 가릴 때다. 전문가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쭉 지금 전문가분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여기는 그냥 심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지금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전임교수, 김학열, 빠숑, 박합수 KB은행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여기 중에서 제가 볼 때 잘 맞히는 사람들이 김학열하고요, 이상호입니다. 한번 이분들의 의견 조회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몰래 집을 팔고요. 세입자는 방필대니 5천만원 1호금으로 달라. 임대차법 갈등 2라운드 돌입했습니다. 6월 1일 과시회를 앞두고 이제 매매 꼼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중채자들은 선등기 후잔금 작전으로 하고 있고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넘깁니다. 세입자가 계약 연장 못하게 차단하고 있고요. 세입자는 버티며 거액 1호금 요구하고 있고요. 집 안 보여지든 매매 방법에 방해 나서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임차 분쟁 다시 나오고 있지 않냐.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팔려고 한 사람도 물론 없는 거는 아닌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팔려고 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6월 1일 앞두고 벌어진 임대차 갈등 사례, 세입자 몰래 집 처분합니다. 집주인과 매수자가 세입자 몰래 매매 거래를 하고 있고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이거 매매 거래했다는 표현을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그 매매 사실을 매매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매가 완료되고 나서도 알려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려줄 의무도 없고요. 내 물건 내가 처분하는데 소유권 행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보통 집을 꼭 보고 사야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집을 꼭 봐야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집 안 보고도 집 사실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세입자가 제가 봤을 때는 방패니 그다음에 방을 안 보여주니 집을 못 팔게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요즘 새 집이나 괜찮은 집들 대충 가보면은 그다음에 또 큰 하자는 조그마한 하자는 내가 돈 치료 하자 치유 수리를 보면 되는 거고요. 엄청난 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잘못했겠죠. 엄청난 하자는.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면 되겠죠. 근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런 임차인 잘못 없이 생긴 큰 하자 같은 경우도 물론 매수인이 떼어놔야 될 문제겠지만, 그것 떠안는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리 비용이 돈 1,000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 큰 것이 있겠습니까? 보일러 정도 고장 나는 거, 보일러비도 제가 돈백이나 200이면 해결할 거기 때문에 도배장판 기스 나는 거, 생활 기스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집 안 보고 사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는 집 보고 집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 안 보고 다 샀거든요. 그리고 제 가족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집 안 보고 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서울 같은 데는 집 보고 사면 놓쳐요. 집 안 보고 사야 살 수 있지. 잔금 지급 전 아파트 소유권 이전, 집주인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부터 이전하고 잔금은 나중에 받음.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지금 가족 중에 한 번 그렇게 했더니 집주인이 소유권부터 먼저 넘겨주더라고요. 중도금 일부 좀 주라고 하더니 땡큐죠 매수인도. 자, 세입자 유로금 요구.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 요구. 이것도 그다음에 임대료 못 올린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 요구.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5%밖에 못 올린 집주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 근데 이건 아파트는 좀 힘들 것 같고, 요거는 점포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이런 게 좀 가능하겠죠. 이런 꼼수가. 치러 가던 서울 송동 아파트 문정구에 4년 동안 15억 됐다고 그러네요. 더블을 쳤죠. 2년 만에 더블 친 것도 많더라고요, 요즘. 분양권. 그 다음에, 한강변 자양동 재건축 활기 7구역 조합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하네요. 노후주택 밀집 지역 변신해서 7구역 920가구 재건축 추진이 4달만 조합 설립 총회하고요. 그 다음에 눈 높아지는 부산 재건축, 강남철원 아크로 서밋 짓자, 하이엔드 브랜드 추진 중인 부산 광주 정비사업장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3구역,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 후 하이엔드 브랜드 유치 중이고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구역 3호 가든 DLENC 아크로 적용하고요.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 2, 3구역 삼익비치타운 일부 조합 하이엔드 브랜드 유치장,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4구역 대연비치 대우건설 푸르지오 서밋 적용,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 5구역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 후 하이엔드 브랜드 유치 중, 광주 소구 광천동 개발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고층 빌딩, 하이엔드 건설, 하이엔드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당연한 거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에 맞게 해야 이게 좀 남는 거거든요. 시장이 다 이렇게 서로 벌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